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영상의 제목대로, 얼마 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해본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TV 드라마와는 다르게 저는 종종 대단히 히트를 치거나 화제 혹은 이슈가 되는 영화들은 따로 기억해놨다가 보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함이기도 하죠. 헌데 확실히 예전보다 점점 볼만한 영화들이 없어져 간다는 생각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 및 청취해 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해본 부분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밀정이라든지 아니면 암살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해본 생각들을 올린 영상이 있죠. 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동성애 코드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제 아내와 같이 영화를 시청을 했습니다. 우선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자체가 이 퀸이라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에 속하는 그룹의 일대기 영화이고, 저는 이 퀸의 히트곡들을 어느 정도 알았기에 별 놀랄 것이 없었는데, 아내는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봤었던 음악들이 다 쟤네들이 만든 거구나라고 반응을 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초반부에서 프레디, 이 퀸이라는 그룹의 밴드의 리드 보컬이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프레디가 영화 초반부입니다. 이 프레디가 어떤 밴드가 공연을 하는 선술집 같은 곳을 가려다가 아버지와 맞닥뜨리면서 긴장이 오는 대목을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른 아버지상의 부재나 혹은 자녀를 아주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의 학대가 성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쳐서 동성애의 길로 가게 되거나 힘겹게 동성애의 영과 싸우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성도착적 성향 내지는 게이 포르노의 유혹을 심하게 느끼는 실제 케이스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았고 그렇거든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서 동성애에서 돌이키시라.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하고 기독교를 저주를 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부류와는 조금 다르게 본인도 이러면 안 된다고 충분히 느끼고 자각을 하는데 게이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도착적인 성향이 심하게 밀려올 때 힘들어하는 부류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디가 이제 기타와 드럼 치는 친구들의 합류를 해서 밴드를 시작을 하죠. 지금은 한국도 아마 특히 밴드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 처음부터 가수 지망생을 연습생부터 받아 키우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밑바닥부터 작은 공연장이나 클럽에서부터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헌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밴드 음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이 바닥부터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뭐 동네 작은 선술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기가 좀 쌓이고 인지도가 쌓이면은 조금 더 큰 동네로, 그러다가 이제 타운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떤 대도시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거기서도 인기가 쌓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기획사라든지 음반사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다지면서 올라가기에, 정말 월드스타 반열에 올라서면 정말 그 내공과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자의 길로 안 가기 위해서 뻗팅기던 시절에 그러니까 막 안 가고 하나님께 빨리 순종을 안 하고 막 뻗팅기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한참 매 맞고 막 그러던 시절에 이 이벤트 시큐리티, 그러니까는 뭐 행사장 경비, 이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뭐 이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경비를 좀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월드 스타들의 라이브 공연을 직접 보게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 그룹이, 뭐 이거는 지금 뭐 좀 제가 뭐 팝 아티스트나 무슨 팝 평론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데프레파트라는 그룹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룹이 U2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데프레파트라는 그룹 멤버들이 무대에 딱 올라 공연 시작할 때 수많은 관중들이, 제가 얼추 기억할 때 그때 한 18,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많은 관중들이 저절로 그냥 기립을 하는 거예요. 기립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음악을 2-3시간 동안, 그 밴드의 음악을 서서 듣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의 예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3시간 동안 음악을 연주하는데 앨범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앨범을 틀어놓은 거를 그냥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이브가 너무 깨끗한 거죠. 그리고 확실히 어떤 영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때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U2라는 그룹의 공연 때는 경비를 섰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공연장이 그러니까 뭐 돔구장이었거든요. 돔 있잖아요. 뭐 야구 경기도 하는데 그 천장에 이게 뚜껑 열면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돔구장. 그 공연장이 최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이 65,000명 입장 가능한 돔구장이었죠. 예, 마침 배정을 받은 그 위치가, 이 U2의 메인 보컬이 뭐 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인 보컬 보노가 노래하는 곳에서 한 5m 정도, 5m까지 안 되나? 3m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던 위치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확실히 이 서구에서 이 밴드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혀서 그런지,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제가 뭐 베이스 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은 베이스 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정말 허름한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등장을 하는데도 이 65,000명 관객이 그냥 호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65,000명이 우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보컬인 보노가 등장할 때 관중들이 큰 함성으로 열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사람에게서 어떤 후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어떤 영의 통로나 영을 뿌리는 전달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말하는 어떤 뭐 카리스마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냐.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좀 영화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끝에쯤에 보면은
그게 뭐 1985년도, 아이고, 제가 10살도 안 되는 때인데, 1985년도에 기아로 인해 어려워하는 제3세계의 사람을 돕자는 취지에서 공연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벤트였던 라이브 에이드라는 초대형 자선 행사. 예. 라이브 에이드. 초대형 자선 행사에서 제가 직접 근거리에서 봤었던 이 유투도 참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근거리에서 봤었던 이 유투도 참가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이 8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투가 인기는 있었어도 지금만큼의 명성과 인지도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퀸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으니, 이 퀸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의 성공과 부, 그리고 그룹의 메인 보컬이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후에 거의 해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여전히 곡들이 유명하고 영화나 드라마, CF 등에 쓰이는 밴드의 업적들로 어떤 그 동성욕, 이 동성욕을 은근슬쩍 가리고 미화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어떻게 해서 동성욕자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 속의 장면들 중 그 영화 속에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프레디가 피아노에 앉아서 곡을 만들고 있을 때 남자 매니저가 은근히 눈치를 보다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어떤 영적 침투가 더 강해져서 확실한 동성욕자로 들어서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어떤 롤모델의 부재나 불행한 가정생활 및 유년기도 성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동성 간의 어떤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이 동성욕의 영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남자 매니저가 마귀 같았습니다. 마귀. 예. 독사 새끼. 예. 마귀 같았습니다. 조금씩 프레디의 삶을 갉아먹죠. 예. 결국 그 남자 매니저가 남자들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마약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그런 대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대사에서도 알 수 있고, 결국 동성욕자들이 망가지는 정해진 수순을 밟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생각입니다. 남자 매니저가 프레디를 알아보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남자 매니저 안에 있는 영이 이놈이 약간의 동성욕이 있지만 아직은 이성애자이군. 하지만 조금만 더 흔들면 이성애자에서 동성욕자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게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강제로 키스하는 걸 이거는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을 시도하게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요, 이 프레디가 호텔에서 일하는 남자를 추행하는 부분에서 영이 영을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생각이었죠. 확실히 내 안에 특정 영이 있으면 동일한 영에게 반가움을 느끼고, 반대되는 영에게는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디가 약간의 동성애 영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성애자로 사는 게 가끔씩 갈등은 있었어도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성애자로서 여자친구와 결혼도 가능했겠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가까운 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좋은 친구로 남는 장면이 나오죠. 전 그 프레디의 첫 번째 여인이자 진짜 사랑이었던 그 여성이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프레디와 가까운 지인으로 끝까지 관계를 유지한 것은 대단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헌데 음악 영화라는 어떤 허울 아래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가려서 지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랬어요. 사실 뭐 그러한 성공과 명성 그리고 후대에도 회자될 정도의 음악을 남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육의 몸을 벗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떠한 형태로 죽음, 육의 몸을 벗고 그분 앞에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동성욕으로 인해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더라도 뭐 이런 죽음도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뭐 죽기 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이브 에이드에서의 모습이 그의 죽음에 대해 미화시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저 정도의 업적과 위대함이 있으면 뭐 동성욕 정도는 괜찮아. 내지는 역시 동성욕자들이 뭔가의 특이성과 천재성이 있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도록 이 영화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호도한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동성욕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이슈가 되고 매년 여름마다 광장에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일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의 근원이 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80년대 초반에는 동성욕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용인되던 시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니죠. 분명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욕이 그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구나 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쓰고 노래를 만들었으면, 찬양곡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기타를 배울 때 저도 이 퀸의 노래 중에 이제 뭐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라는 곡이 있어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뭐 D 코드로 시작하는 곡이거든요. 따라란 따다다다다단 데딘 따단 따단 따라란 딴딴따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따라 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약간 입문곡 같은 거거든요. 기타를 배울 때. 뭐 아무튼 영화가 아무리 뭐 어떤 식으로든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을 미화해서 묘사한다 하더라도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침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욕이 오늘처럼 판치게 되어서 매년마다 퍼레이드 행사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거, 얼마나 죄라는 것이 강하고 세고 무섭냐라는 것이죠. 죄가 뭐 유명해지면 봐주고 무명하면은 뭐 덜 봐주고 뭐 그런가요? 뭐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는 불쌍하다고 봐주고 딱하다고 무슨 뭐 여유를 이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든 영화고 뭐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어떤 것들로 이 실제 이 리얼한 실제에서 벌어지는 이 죄라는 것, 특히 이 동성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은연중에 싹 가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혹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이거를 싹 가리는구나. 그러면서 은연중에 뭐 저 정도의 업적을 남기고 저 정도의 명성을 쌓은 사람에게서 뭐 동성욕 정도는 괜찮다. 뭐 마약을 먹어서 동성 섹스를 해가지고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더라도 저런 삶도 괜찮지 않느냐. 뭐 저 정도의 업적과 위험과 무슨 성공이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의 영화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분명히 그럴싸해 보여도 제대로 짚어내고 냉정하게 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죠? 필경 사람의 길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생각해 본 점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